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건 병원에서 듣는 무서운 진단명이 아닙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불면증.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당이 오르내리는 불안함. 이것이야말로 많은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진짜 고통이지요. 이 증상들이 쌓이면 결국 치매나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외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과 만성 통증이 노인성 치매, 고혈압, 당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 고통 속에 버티는 일상이라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민간요법 속에는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한국 민간요법 탑 10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지만 끝까지 보셔야 진짜 비밀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민간요법, 수면을 부드럽게 돕는 대추차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걷는데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약은 먹어도 밤마다 자꾸 깨서 너무 힘들어요. 아침이면 더 피곤합니다. 자, 제시. 60세 이후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지요. 그런데 예로부터 한국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가족을 위해 대추차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대추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단순한 간식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그 속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에서도 대추 추출물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도 조상들의 지혜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 2, 3시에 자주 깨는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는 분들께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데워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안정시켜줍니다. 저는 가끔 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녁에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부엌에서 대추를 몇 알 끓여보세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낍니다. 하이단 10만 뜻 간드라. 물론 모든 사람에게 100%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혹은 다른 지병이 있으면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몸을 해치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녁 대추차를 끓여 드셔보세요. 끓는 물에 대추 몇 알을 넣고 은근히 달여 드시면 됩니다. 그 달콤한 향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결국 삶의 질을 바꾸고 큰 병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수면을 지켜준 대추에 이어 이번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침과 감기를 다스리는 생강, 민간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께 더 친숙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노스리 대장, 간계가 대장, 겨울철 진료실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선생님, 약은 먹어도 기침이 계속 나오고 목이 너무 칼칼해요. 스러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기침이 밤낮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옛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찾던 것이 바로 생강경, 진저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음식의 향신료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천연 감기약처럼 쓰여왔습니다. 저도 어릴 적 할머니께서 감기에 걸리면 항상 생강차를 끓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달콤한 꿀을 조금 넣고 뜨겁게 마시면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기침이 줄어들곤 했지요.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 진저롤과 쇼가올 쇼게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과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기침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손발이 차고 몸이 쉽게 식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분이 겨울만 되면 기관지가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처방약만으로는 잘 조절되지 않았는데 생활 습관에 생강차와 생강즙을 꾸준히 더하면서 증상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요법으로 큰 힘이 되었지요.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을 묻게 하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데워주고 면역력을 돋워주는 안전하고 값싼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자주 찾아오는 감기, 기침, 몸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권장합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생강 몇 조각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생강을 넣고 달여 드셔보세요. 목의 칼칼함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의 민간요법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적 연구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몸을 따뜻하게 지켜준 생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마늘 민간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지만 제대로 아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부엌에 항상 두고 쓰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김치에도, 된장찌개에도 거의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하지만 마늘이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 어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마늘 추출물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지요. 저는 실제로 진료 중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선생님, 약은 잘 챙겨 먹지만 혈압이 자꾸 들쑥날쑥합니다. 혹시 음식으로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분께 꿀에 절인 마늘을 하루에 한두 쪽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혈압 수치가 한결 안정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위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묻게 하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즉, 마늘은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량의 마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북돋우는 훌륭한 민간요법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마늘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저녁 식사에도 마늘을 조금 더 곁들여 보세요.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하루건강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켜드리기 위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늘로 혈관과 면역을 지켰다면 다음은 수백 년 동안 한국에서 혈액순환과 통증 완화에 쓰여온 특별한 방법, 쑥뜸뜸 치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전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시면 어르신들이 방 한쪽에서 연기를 피우며 뜸을 뜨던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쑥뜸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건 옛날 방식이지, 지금은 필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쑥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민간요법입니다. 쑥은 태울 때 특유의 따뜻한 기운과 향을 내는데 이 온열이 몸속 깊숙이 스며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통, 허리 통증, 소화 불량이나 배가 차가울 때 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중에 쑥뜸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신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 집에서 무릎 주변에 쑥뜸을 하면서 저녁에 덜 시큰거리고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 것이지요. 국내 연구에서도 쑥뜸이 말초 혈액순환 개선과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해외 논문에서는 쑥뜸이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 소화 기능 개선에도 유익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옛날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쑥뜸은 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어르신들은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직접적으로 오래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연기에 민감할 수 있으니 환기를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뜸의 따뜻한 기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져 심리적인 안정 효과까지 얻게 되지요. 옛 어머니들이 뜸을 뜨며 자식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그 마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쑥뜸을 안전하게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쑥뜸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은 조금 더 생소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팥뿌리 민간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조절과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흥미로운 방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쉽게 보는 식재료 중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약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파뿌리입니다. 대부분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그냥 버려버리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 대파뿌리를 소중히 사용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대파뿌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민간요법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기운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팥뿌리를 달여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열이 내려간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당뇨 증상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조식품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대파에 포함된 황화합물 설펄 컴파운드 혈액순환 개선과 항염작용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해외 연구에서도 팥뿌리 추출물이 혈당 상승 억제 및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지요.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도 들쑥날쑥해서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존 치료와 함께 대파 뿌리를 말려 차처럼 달여 드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식사 후 소화가 훨씬 수월해졌고 혈당 수치도 예전보다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대파 뿌리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적당히 활용하시고 증상이 심한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파 뿌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엌에서 버리던 작은 재료가 어르신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이 단순한 지혜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국을 끓이실 때 대파 뿌리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따로 모아 두셨다가 따뜻한 차로 달여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혈당과 소화 건강을 돌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밥뿌리의 숨은 효능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은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조합, 꿀과 계피 민간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안정과 혈관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0세가 넘으면 가장 많이 듣는 진단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약은 먹는데도 혈압이 들쑥날쑥해요. 조금만 걸어도 머리가 띵하고 피곤합니다. 제이, 이런 말씀을 환자분들에게서 참 자주 듣습니다. 사실 혈관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 조상들이 즐겨 쓰던 조합이 있는데 바로 꿀과 계피입니다.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이 조합이 단순한 차 음료가 아니라 혈압 안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민간요법으로 오래 사용돼 왔습니다. 꿀에는 천연 당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로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과 시나말데하이드 지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꿀과 계피 추출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 조절과 혈중 지질 수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두통과 피로가 지속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기존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저녁에 꿀과 계피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예전보다 혈압이 안정적이고 몸이 덜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 큰 힘이 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 계피는 과량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잔 정도의 꿀풀 계피차가 적당하며 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어도 부엌 속 작은 재료들이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도람, 칸안도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있는 꿀과 계피가 바로 그 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채널은 하루건강입니다.
저희 하루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검증된 정보와 따뜻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달콤한 꿀과 계피의 지혜를 살펴보았으니 다음은 간 건강과 해독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전통 음료, 매실차, 민간요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여름을 떠올리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매실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갈증 해소 음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매실은 예로부터 간 건강과 해독 작용에 탁월하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폴리페놀 같은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는 매실 추출물이 간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논문에서도 매실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소화 불량 완화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셨던 6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이 잘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동시에 식사 후에 매실차를 소량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배웠을 때 속이 한결 편하고 예전보다 피로가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매실차는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간 건강과 활력을 돕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매실은 산도가 높아 위산이 과다한 분들이 과용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매실청을 지나치게 달게 만들어 드시면 오히려 당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매실차가 가장 알맞습니다. 매실의 새콤달콤한 맛은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니라 몸속 독소를 씻어내고 지친 간을 보호해주는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저녁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 따뜻한 매실차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그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번지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간을 지켜주는 매실차에 이어 다음은 또 다른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소금물 각을 민간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기와 잦은 인후통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되는 생활 습관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들, 혹시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 기운이 올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목이 아프면 곧바로 약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오래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인후통이나 잦은 구내염이 생기면 따뜻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곤 했습니다. 소금은 강력한 삼투압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구강 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어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소금물 가글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한 국내 연구에서는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한 그룹에서 감기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해외 논문에서도 인후통 환자들에게 소금물 가글을 권장했을 때 통증이 줄고 회복이 빨라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민간요법인 셈입니다.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 한 분은 환절기만 되면 인후통과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니 위장도 약해지고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분께 하루 두세 번 미지근한 소금물 가글을 생활 습관으로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목이 아플 때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가라앉고
감기 횟수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생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소금물 농도가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해 목이 더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 한 컵에 약 200ml, 소금 반 작은 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하루 3-4번 이상 과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과 목은 외부 세균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씀, 오늘 저녁 부엌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 미지근한 물에 타보세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듯 입안과 목이 한결 개운해질 것입니다. 이제 인후 건강을 지켜주는 소금물 가글에 이어 다음은 우리 식탁에서 늘 함께해온 발효 음식, 김치 유산균 민간요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역력과 장 건강에 어떤 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흔한 불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변비와 소화불량, 그리고 잦은 잔병치레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 저는 늘 한 가지 음식을 떠올립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의 장 건강을 지켜준 천연 발효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김치 유산균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김치 유산균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요.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늘 변비로 고생하며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곤 했습니다. 그분께 매일 식사 때마다 소량의 김치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예전보다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이고 감기도 덜 걸린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김치를 너무 짜게 담그거나 지나치게 매운 김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싱겁게 담근 김치를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우리 밥상 위 김치부터 제대로 드셔보세요. 김치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지만 그 어떤 약보다 꾸준히 먹기 쉽고 안전합니다. 제골 레슨. 오늘 저녁 식사 때 김치 한쪽을 곁들여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장 건강을 지켜준 김치 유산균에 이어 다음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또 다른 민간요법, 따뜻한 족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습관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루가 끝나면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뻐근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또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 뒤척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민간요법 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족욕입니다. 족욕은 단순히 발을 담그는 행위가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 결과로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완화되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게 되지요. 국내 연구에서도 40도 전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갔을 때 혈류 속도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족욕이 고령자의 불면증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다리가 시리고 잘 때마다 몇 번씩 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자기 전 따뜻한 물에 생강이나 쑥을 조금 넣어 족욕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덜 피곤하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저 역시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고, 특히 당뇨로 말초 신경이 약한 분들은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환자는 장시간 뜨거운 족욕을 피하고 15,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실천한다면 족욕은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는 최고의 힐링, 민간요법입니다. 단순히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긴장까지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족욕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따뜻함이 혈관을 열고 몸을 가볍게 하고 숙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하루건강입니다. 저희 하루건강은 어르신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건강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족욕으로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했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민간요법을 정리하며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려운 것은 치매와 같은 큰 병이 아니라 그 병이 오기 전 매일매일 쌓이는 고독과 무력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곁에 있는 작은 반려견 한 마리가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매일의 산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산책은 다리에 힘을 기르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무엇보다도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의미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반려견과의 교감은 마음의 우울을 줄이고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비용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동행에서 비롯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매일 10분, 20분이라도 강아지와 함께 걸어보세요. 그 발걸음이 쌓일수록 내년 이맘때의 당신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하루건강입니다. 저희 하루건강은 언제나 검증된 지식과 따뜻한 조언으로 노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